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은 어떤 일이 이제 있었나 살펴보니까 세계 난민의 날이더라고요. 난민, 리퓨지라고 하죠. 뭔가 어, 어떤 재난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전쟁 같은 것,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인 박해, 뭐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그 편입돼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일컫죠. 물론 저 학술적인 어,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은 이 난민의 날이라고 이제 그 2000년에 그 유엔에서 이제 정했죠. 네. 이 난민의 날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제 지난번에 해드린 그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의 내용을 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난민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이러이러한 의미의 기념일이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 도대체 난민이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입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그 이제 난민 사태가 있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난민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 뭐 다문화는 뭐 난민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모양새나 종교나 그다음에 에, 어떤 피부의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서로 합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뭔가 그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가장 그 이제 간단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과연 이 난민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 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난민의 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 지난해도 이제 이 난민의 날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죠. 6월 20일을 난민의 날에 대한 난민에 대한 기념일로 정한다. 2000년 유엔에 의해서 의결이 됐고 2001년부터 매년 치러지고 있다. 그다음에 6월 20일은 아프리카 난민의 날에서 유래를 했으며 매년 유엔 난민 고등판관 사무소는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계 난민의 날에서 이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방송을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난민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난민. 인종이나 종교, 국적, 그다음에 특정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이 바로 난민이다라는 얘기죠. 뭐 일종의 학문적이며 이론적인 그런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난민, 리퓨지 또는 망명자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난민의 개념을 살펴본다면은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약들에서 확대가 돼서 전쟁이나 기타 폭력에 의해서 원래 살던 땅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지칭을 한다.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해석을 이제 해서 저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 최근에 난민 사태가 있었죠. 2018년에 제주 난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그 탈레반 수중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프간 난민도 뭐 공군 수송기로 막 실어오고 그러는 걸 또 아주 자랑스럽게 또 우리가 아, 그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인명을 구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이제 그 난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난민의 의미를 보면 일단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 주민, 북한이 이제 북한 사회를 이탈해서 이제 넘어올 때 우리 탈북자라고 얘기하죠. 이제 요새는 nom자자를 잘 안 쓰고 탈북인, 탈북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뭐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바꿔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거나 큰 차이가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북한 그 사회를 이탈한 사람을 탈북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 그래도 탈북민은 그래도 우리와 피를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생김새도 똑같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일반 다른 난민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러나 인제 국제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는 탈북민 자체도 인제 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즘 아주 좀 전가의 보도같이 쓰이는 용어가 있죠. 다문화, 다문화, 멀티컬처. 음 뭐 다양하다 그러면 엄청 좋은 것 같이 다들 받아들이는데 다양하면 복잡해지죠. 예. 그리고 갈등이 양산되게 돼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찌 됐든 다문화 현상이 인제 아주 최고조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제 올라가고 있는데 음 다문화 관련돼서 유입되는 그 인제 그런 외국 사람들 다양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토, 집단화가 인제 그죠. 음 이 계토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 유대인들이 인제 이렇게 따로 그 모아 놓고서 살게 했던 그런 이제 그 지역을 계토라고 얘기를 인제 하는데 지금은 뭔가 구분져서 이렇게 살고 이제 있는 그 현상을 보고 인제 통상적으로 계토라고 얘기를 하죠. 글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을까요? 뭐 안산을 가면 그건 쾌토라기보다는 오만 그 착한 그런 그 음 북한 출신들이 인제 같이 그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쾌토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좀 그야말로 그 집단화라고 봤을 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데가 저는 대림동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대림동뿐만 아니라 그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우리가 흔히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밀집해 있는 그런 집단화된 지역이 바로 인제 대림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계통 집단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다문화 하면은 통상적으로 그 이질적인 게 들어와 갖고 이게 동화가 돼야 됩니다, 동화. 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녹여져서 스며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줘야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제 집단화돼 있다 보면은 인제 나름대로 그들만의 세계가 형성이 되죠. 근데 그들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예 또 몇 가지 그 인제 독특한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격지 민족주의자다라는 리모트 내셔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서울 땅 어디에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는데 음 그렇게 인제 많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가 보면은 물론 소수일 때는 문제가 안 생기죠. 그냥 집단화가 돼 갖고서 나름대로 역량이 강화되고 음 자체적으로 힘이 생기고 인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들이 인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자기 목소리 내는 것까지는 인제 좋지만은 그것이 그 자기들이 살고 왔던 본국화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만의 세계를 추구를 한다라면 그 원격지 민족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비록 몸은 이쪽에 떨어져 있지만 남의 나라 한 구석에 박혀 있지만은 집단적으로 전부 우리의 음 그 고국은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그건 바로 원격지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런 예를 흔히 듭니다. 그 중국 동포들을 보고서 중국과 대한민국이 축구를 할 때 어디를 응원하냐. 그들은 중국을 응원한다라는 말을 해요. 음 뭐 이것을 100% 정확하게 원격지 민족주의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현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성격의 어떤 어 이질적인 집단 그걸 원격지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있습니다. New Nation Building. 음 이게 원격지 민족주의자가 더 인제 심화가 되다 보면 저런 현상이 인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구라든가 특정 어떤 지역을 갖다 인제 장악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음 우리 독립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쉽게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일어날 일도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 저런 용어가 나왔을 때는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구상 어딘가에서 저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긴데 어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와서 집단화돼서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그 가치, 자기들만의 어떤 국가관 이런 걸 갖고 똘똘 뭉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일종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용화되지 않는 종교적인 그 정체성이 있죠. 음 글쎄 "어디다."라고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 적절치 않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 예를 들어서 불교다. 불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교로까지 인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어 뭐 거의 그 토착 종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인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종교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기는 뭐 음 음 200년 안팎 정도의 그런 그 인제 종교지만은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 깊숙하게 파고들어와 있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인제 또 다른 그 생소한 종교가 접근을 할 수도 인제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과연 그 정말 기존의 모든 것들이 거부되고 그들만의 어떤 세상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융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비록 종교를 떠나서 원격지 민족주의자나 새로운 나라 만들기 뭐 이런 쪽과도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에 불법 입국자가 있죠. 사실 불법 입국자는 이제 추방의 원칙이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느 정도 불법 입국을 인제 추방을 하고 있는지 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인제 난민이죠 바로. 그래서 난민의 관리는 우리가 그 배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익스클루시브하게 어 너무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받아들이고서 難民뭐 불쌍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을 뭐 '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인제 받아들이는 것은 좀 곤란한 일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 뭐 "난민이 아니라 난민 할아버지까지 받아들인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종교적으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후손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마찰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게 쉽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타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다문화 반대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인데 제가 요 카페에 대해서 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뭐 온갖 그 인제 무슨 신문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쭉 망라가 돼 갖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럽에서 보면 실패한 정책이죠. 음 뭐 난민이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유럽 대륙은 더 이상 백인의 대륙도 또 더 이상 기독교의 나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유입돼서 동화되지 않으면은 역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화 된다라는 얘기죠. 이민청을 만들고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또 인도주의적 입장이라는 말로 해서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인제 종교 시설에 가 보면은 뭐 난민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따뜻하게 대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따뜻한 그들이 막상 우리와 어떤 그 거리감 없이 그렇게 인제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다문화적인 현상 그다음에 음 이민자는 뭐 합법적으로 인제 받아들인 거죠. 그다음에 난민 같은 이런 그 문제들이 너무 온유한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돼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부디 정책 당국자들도 '배타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그 음 무슨 주변의 일들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설득해 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꾸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여기 그 인제 편을 들고 인제 있죠. 네. 어찌 됐든 난민, 다문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음 '폭탄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